93회 토픽 2 예상 문제 세 번째 시간 51번과 52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게시판에 먼저 올리죠? 여러분들 문제를 그래도 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또 51번부터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였죠. 여러분, 선생님이 매번 설명을 해서 이제 지겨울 것 같아요. 51번은 어떤 스타일의 문제이지요? 네, 맞아요. 이 51번의 글의 종류는 바로 실용문이죠. 실용문.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이메일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목,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논문 회의를 셋째 주로 요일과 시간은 교수님이 가능하신 시간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땡땡땡 올림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알겠지만 누구누구께 교수님께는 깨라고 했고 뒤에는 올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을 쓰면 되겠죠. 교수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가 좀 높임말을 표현해야 하는 분들은 자, 이렇게 올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올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그쵸? 뭐 나이가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직급 레벨이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또 처음 만났거나 정말 뭐 교수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여기에 또 우리가 쓰는 말은 드림이라는 말이 있죠. 드림. 드림. 그리고 만약에 친구라면 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이라고 쓰고 여기에도 깨가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겠죠. 저도 이제 교수님들께 가끔 메일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누구 교수님께 마지막에는 올림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저희 동료 선생님들에게는 누구누구 드림이라고 씁니다. 누구누구 드림이라고 쓰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자, 여기 한번 쭉 읽어봤는데 자, 기역과 니은을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51번은 앞과 뒤를 특히 더 유심히 잘 봐야 되죠? 네, 자, 여기 보면 주말 잘 보내셨나요? 라고 했어요. 나요는 보내셨어요와 같은데 나요가 조금 더 뭔가 친근한, 친절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름이 아니라 라는 말이 있죠. 다름이 아니라 라는 표현을 또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교수님께 이 이메일을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다름이 아니라 라는 표현을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전화도 똑같아요, 여러분. 전화도 선생님이 갑자기 누구에게 연락했어요. 친구라고 해볼까요? 친구에게 연락했는데 처음에는 안부를 묻죠. 너 뭐 잘 지내? 오랜만이야. 뭐 어떻게 지냈어? 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진짜로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나 이제 이것 때문에 전화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교수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라고 하고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름이 아니라 뒤에다가 쓰는 거죠. 제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쵸? 다음 주에 어디에 가요?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썼고 죄송하잖아요. 그쵸? 죄송하지만 이렇게 쓰면서 혹시 교수님 논문 회의를 이 사람은 교수님과 논문 회의 약속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논문 회의를 셋째 주로 라고 했습니다. 그쵸? 셋째 주로.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교수님과 논문 회의가 있는데, 그쵸? 논문 회의가 있는데,
내가 급한 일 때문에 고향에 가야 되니까 그 논문 회의를 셋째 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셋째 주로 바꾸는 거겠죠. 그쵸? 바꾸는 거.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셋째 주로 변경. 자, 변경하다라는 말이 있죠. 만약에 내가 바꾸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변경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 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있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겠죠. 그쵸? 혹시 논문회의를 셋째 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첫째 주예요. 그러면 뒤로 셋째 주로 자 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셋째 주로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습니까?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자, 그쵸. 셋째 주로 미루다. 그러니까 뒤로 보내는 거. 그것을 미루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셋째 주로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습니까? 또는 셋째 주로 자, 연기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연기할 수 있나요? 연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연기하다라는 표현은요. 네, 미루다와 네, 비슷한 표현으로 어떤 정해진 약속을 뒤로 좀 미룰 수 있냐, 네, 뒤로 좀 포스트폰 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죄송하지만 혹시 논문회의를 셋째 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변경하다가 있으니까 당연히 같은 뜻, 바꾸다, 그쵸? 바꿀 수, 자, 여기다 써볼게요.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그쵸? 또는 셋째 주로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습니까? 또 연기할 수 있나요? 연기할 수 있습니까? 또는 미룰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있을까요? 연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요일, 무슨 요일인지, 그리고 시간은 블라블라. 자, 뒤에를 읽어야겠죠? 교수님이 가능하신 시간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맞추겠습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이 만약에 오후 2시가 가능해? 그럼 제가 그 오후 2시에 맞춰서 제가 오후 2시로 하겠다. 아니면 교수님이 수요일 괜찮아요? 그러면 저도 수요일,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교수님이 가능하신 그 수요일에 저도 그때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요일과 시간은 이라고 했으니까 교수님이 가능하신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자, 요일과 시간은 다 괜찮다. 그치? 왜? 교수님이 가능하신 시간에 내가 맞출 거니까 다 괜찮습니다 해도 되고 요일과 시간은 뭐 교수님께서 정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요일과 시간은 교수님께서 정해 주셔도 됩니다.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교수님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교수님 가능하신 시간에 제가 맞춰서 저도 그때 교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또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혹시 또 다른 답이 생각난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괜찮죠, 여러분? 네, 사실 이런 메일 내용은 선생님도 이렇게 좀 자주 써요. 교수님들께 뭐 얘기할 때 처음에 이렇게 안부 인사, 교수님 요즘 날씨가 추운데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시작하고 저는 잘 지냅니다. 뭐 덕분에 교수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블라블라 하고 교수님 죄송하지만 회의를 셋째 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고 또 요일과 시간은 저는 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가능하신 시간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교수님들께 아주 예의를 갖춰서 네, 보내곤 하죠. 네, 51번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러면 52번 설명문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설명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다. 같은 상황이라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물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삶을 더 즐겁게 만들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컵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어요, 물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물 이거밖에 없어? 답을 말해버렸어. 어떤 사람들은 일단, 우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물컵을 보고도 에이 물이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은 좀 쓰기 편했을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모든 건은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뭐기 나름이다 있죠? 자, 이 문법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공부하기 나름이다. 네. 공부하기 나름이다. 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어떻게 해요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맞는 그런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겠지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네, 성적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공부하기 나름이다라는 표현은 이것과 같은 뜻이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표현. 아니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요거 우리 공부하면서 좀 기억하면 좋겠죠. 공부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은 자, 어떤 뜻이라고요?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겠네요.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뜻은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똑같은 상황, 똑같이 물이 반만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기억 다시. 자, 그런데 이게 문장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다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생각에 따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생각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는 생각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어려웠죠. 이거는 표현까지 알아야 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자, 몰랐다면 네,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두고요. 예를 들어서 물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자,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반이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자, 는 반면에가 포인트죠. 자, 52번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인지, 그러나인지, 그러므로인지 이것을 잘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뭐 있는 반면에죠. 그러면 앞과 뒤가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다겠죠. 자, 그럼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물이 반이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뒤에는 반대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 말하면서 슬쩍 얘기했는데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그쵸? 자,
이해되나요? 물이 반이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쵸? 그래서 있는 반면에가 포인트죠. 앞과 뒤를 잘 보고 반대로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은 삶을, 인생을 더 즐겁게 만들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할 퍼센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51번과 52번을 정리해 봤는데요. 52번, 51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음에 뭐 읽기나 또 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잘 쓰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문제 미리 한 번 더 미리 보고 오면 굉장히 집중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4월에 있는 시험 멤버십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멤버십 가입해서 54번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